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아버님의 새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버님께서 현재 그알과 전면전 법정이 아닌 법적으로 투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알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문제점을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저는 이분이 부검에 참여를 했나, 주되게 아니면 종속되게 참여를 하신 분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 안 하고 이야기하길래 이분이 그분인가, 부검에 관여하신 분인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설명 안 하길래. 일단 이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교수님의 주장은 저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숨을 쉬면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숨을 쉴 때 숨을 쉬면 액체가 들어간다.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곳이래요. 그리고 같은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에 살아있을 때 숨을 쉬어야지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익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면 과학적인 어떤 지식과 그 일반적인 지식을 이 사건에 대입한, 이 경우에 대입한 것이 다 맞다면 이거는 일단 그 전에 죽었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살아있을 때 물이 들어왔다. 그럼 일단은 그 전에 죽었다, 100% 죽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근데 일단 이 말씀하신 분이 부검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두 가지를 보신 겁니다. 그 살아있을 때 부검 소견서 내용 자체는 이거래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물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고요. 다량의 액체가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었다, 내가 확인했다, 또 이 얘기는 아니시죠. 즉 부검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으로 제가 볼 땐 보입니다. 다른 분도 보통 전문가를 두세 분, 특히 타살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알이 많은 전문가를 동원했는데, 이분도 부검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관여하신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아까 그 서울대 그 법의학 그분도 제가 볼 때는 부견 소견서 아니면 부검에 관한 자료를 보시고 판단한 제3자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는 부검을 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인 싸움은 아니니까 그 알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긴 했지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것은, 법적인 그 증거법적 부분은 부검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1000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양쪽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검사 측과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측 싸우게 되는데, 이것을 뭐 유족이 나오고 뭐 이렇게 친구 얘기가 나오고 검사를 빼고 설명하시는 느낌이신님 부분은 법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형사 재판에 대해서 좀 오해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신님 부분은 뭐 영상 전문가가 법원에 뭘 제출하시는 그분들 말을 따르고 막 계속 영상 전문가 법원에 뭘 제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느낌이신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법적인 부분을. 법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언급이 됐을 경우에는 정확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을 부검 소견서를 보고 두 사람이 말한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그 알 부분들은 부검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다. 원칙적으로는 부검에 참여한 사람에게 1000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일단 부검 소견서 자체는 살아있을 때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액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쭉 보이시죠? 요거를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거 보이시죠? 이게 그 택시 승강장, 한강 택시 승강장 가는, 그리고 이것도 한강 택시 승강장 연결되는, 이게 특수훈련된 개가 찾은 거죠. 시신을 재현을 한 건데, 일단은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 이렇게 쭉 있었던 거죠. 계속 지금 택시 승강장인데, 여기가 택시 승강장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폴리스 라인을 여기서 재놨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 떨어진 장소가 어디 있냐면 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땐 나무가 3개 이상인데 관련된 것은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폴리스 라인이 떨어진 부분이 여기죠. 이 부분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폴리스 라인이 원래 있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근데 이걸 없앴다. 있는 장면을 제가 서울신문에서 찍은 거를 영상에서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없앴죠.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그 알 찍을 때는 여기 있는 폴리스 라인을 없앴다. 마치 여기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여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지만 1, 2 사람들이 2로 잘못 알고 있는데 1입니다. 1에서 폴리스 라인을 없앴다. 그럼 그 전에 있었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많이 했으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가는데 타살 아니면 자살입니다. 실족은 여기서 왜 빼야 되냐? 실족을 강조하고 있죠. 그 알은. 많은 분들 지금 최상층 교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강조하고 그 알이랑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실족을 왜 빼야 되느냐? 시신이 사라졌어요. 구조도 안 했어요. 실족이라면 친구야 하면서 어떡한다? 구조한다. 친구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구조한 다음에 시신이 어디 사라져야 된다? 남아있어야 된다? 남아있어야 된다. 구조도 안 했고 중요한 건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실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족이라면 나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조해야 됩니다. 구조 안 했습니다. 구조 안 했다는 얘기랑 시신이 없어진 거랑 또 똑같이 연결된 맥락이 있죠. 결국 실족은 아닙니다. 그럼 자살 아니면 타살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은.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살은 어떻게 아닌지 알 수 있다?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이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낙산 비치 올렸죠. 자살이 아니라는 걸 법원은 어떻게 본다? 자살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어요. 유서, 편지, 쪽지, 메모, 그 다음에 평소 때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나 그떤 의지나 그떤 마음 이런 게 전혀 드러난 게 없고 생활 환경, 객관적인 환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없는 경우에 이 경우는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그렇게 해서 자살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살이 남는 거예요. 실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정말 최상층 교수님뿐만 아니라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 부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장면 다 빼고 우리 많은 장면 알고 계시죠? 국민들은 다 빼고 이렇게 뭔가 찾고 있는 듯한 팔 모양 두리번 이 장면만 딱 넣어놓고 찾고 있구나 이렇게 이쪽 부모도 찾았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그리고 다 마시면 인정해야지 친구가 한 얘기인데 술을 먹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정민이는 술을 많이 먹었어요. 노래도 부르고 막 발음도 꼬이고 명백하게 술 취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하지만 친구는 전혀 술 취한 게 거의 발견되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대조돼요. 증거의 양과 그 질이. 술 한쪽은 완전히 취하고 한쪽은 완전히 취하지 않고.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다? 다 마시면 인정해야지. 정확한 뜻은 모르겠으나 그리고 왜 다 찍었는데 난리냐고 하는 거 보니까 술을 더 먹으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증거를 다 제가 이 부분 관련된 종합해 봤을 때 계속 술을 먹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게 뿌리가 비탈해 있다. 이 바로 앞이라는 거. 여기가 지금 추락선입니다. 여기 바로 앞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다 까먹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시기 때문에 많은 실수하는데 218 자리가 33mm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무 있죠. 나무 자체가 비탈해 있습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거기 걸쳐 여기 추락선 있고 여기 추락선에서 조금 이쪽으로 와서 걸쳐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조금 와서. 나중에 또 이게 등장하는데 설명드릴게요. 끝에서 놓은 겁니다. 끝에서. 거의 끝에서. 그리고 3시 12분 이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는 그 쟁점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알이 이렇게 신발을 넣어놨다. 신발이 아닐 가능성을 우리는 확인했죠. 이 가능성은 빼고 하나의 가능성만 넣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있었다. 만취한 상태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돗자리에서 놀고 신발을 특별히 신을 일이 없을 수도 있죠. 맨발일 수도 있는데 신발을 이렇게 신은 걸로 국민한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A씨 가족이라고 그랬죠. A씨 가족
이분 A씨 가족 아니라는 말 많죠. 가족이면 몇 명 안 되죠. 근데 그 중에 물론 이제 가족의 범위를 이 사람 또 그런 뜻이 아니었다 또 용어 정의 개념으로 가고 뭐 개념 정의로 가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족이 꼭 반드시 뭐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이걸 보고 중요한 건 국민은 착각합니다. 아버지인가라고. 아버지 아니죠. 그리고 돗자리 위치가 이 그알 사진인데 그알 장면인데 돗자리 위치 여기 아니죠. 돗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추락선 바로 앞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경찰이랑 똑같이 추락을 지우려고. 여기서 술 먹고 논 겁니다. 한 사람만 취하고 한 사람은 멀쩡했죠. 돗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돗자리를. 입수자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자살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겁니다. 계속 심는 겁니다. 입수라는 표현 쓰고 있죠. 계속. 예상 지점까지 해놓고 거기서 그냥 추락한 게 아니고 걸어서 들어갔다. 계속 국민한테 심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개입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숙면여대 사회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이 이 추론과 범죄와 이 형사사건과 윤리 철학 이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는 다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한 10개가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가장 최신의 지식이 모아야지 AI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일단 여기서 다른 사람이 개입돼 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는 익사시켰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물에 젖어야죠. 익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사. 자, 여러분. 익사 이야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를 특정하고 움직임을 특정하자. 익사 전에 뭐가 있었죠? 추락. 다른 거 다 빼고 추락이 있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빼잖아요.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추락. 추락 다음에 이 익사는 어떻게 설명할 걸래? 할 걸래? 예, 그런 할 건데라는 질문에 일단 알겠으니까 익사 얘기 알겠으니까 추락을 먼저 다루자. 추락. 그럼 추락이 범죄 구성 요건과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거는 관련돼 있잖아요. 밀었을 때 폭행치사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폭행치사든 상해치사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행위가 살인 의사여서 밀었으면 살인행위고 밀은 게 폭행, 상해, 그 다음에 살인 다 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근데 아버님은 폭행치사로 일단 걸은 거죠. 더 안전하게. 추락을 빼고 있다 이거죠. 익사시켰다면. 그래서 익사는 잠시 두고 추락을 따져보자. 왜 추락 얘기 안 하냐. 이 얘기입니다. 추락을 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개입돼 있다면 이라고 얘기해놓고도 다른 사람이 개입한 이 추락 부분은 빼고 있습니다. 추락을 완전히 지우고 있다는 게 한 30개 정도 지우고 있어요. 그 말이. 범죄를 계획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락을 빼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추락을 또 뺀 이야기입니다. 추락, 1초에 추락이 이루어졌거든요. 1초? 1초도 아닙니다. 1초도 아니죠. 근데 아무튼 1초라고 가정을 하면 1초 동안 추락을 뺀 겁니다. 이분은. 만약에 1초 추락을 넣으면 고려하면 아무리 사람 많아도 밀면 그 아래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공개된 장소다. 네, 공개된 장소에서 1초 안에 밀면 암흑색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떨어진 거. 어딜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기입니다. 나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또 다른 장면인데도 돗자리를 또 이렇게 이쪽으로 해놓고 있죠. 추락선 여기인데 이 돗자리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게 그알이 제안한 건데 제안한 것도 일단은 다행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을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보시면 정민이 있고 친구가 이렇게 제안해 놓고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218 자리가 331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최장천 교수님이 어마어마한 혹세무민하고 계시고 그 밖에 피집사 초천재 똑같았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겁니다. 지금 331 자리가 218 일어나면 바로 그림자 하나 보이시죠? 그림자 하나 거리.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 자체가 뿌리 자체가 비탈해 있습니다.
어디서 놀았다? 뛰어놀고 여기서 논 게 비탈나무. 비탈에서 논 겁니다. 비탈에서. 이걸 지우려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8이 331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앉아있게 실험했죠. 터무니없죠.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서 있어서 이렇게 미는 게 확인됐죠. 제가 직접 증거란 영상을 올렸죠, 여러분. 앉아있게 한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서 있을 가능성을 배제했을까요? 1번 가능성, 서 있는 거. 앉아있는 거 2번. 주요한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를 배제합니다. 이 과학도 아니라고요, 이건. 이건 그냥 완전히 아무 지식도 아닌, 이거는 그냥 코미디. 여러분 아시겠죠? 주요한 근거가 있는데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데 1번을 제외하고 2번만 논한다? 잘못된 겁니다. 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1번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반론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중파의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뭐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제거하잖아요. 이래서 과학이 없다고 제가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뭐든지. 주요한 가능성을 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설하고 있냐면 이거를 실험해놓고 추락 지점과 강물 사이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물에 빠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뭐 이야기하고 있죠? 물에 빠진 익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사는 지금 관심 없어요. 우리의 지금 관점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추락을 했느냐, 누가 밀었느냐, 스스로 걸어 내려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익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숙명여대 어디 있죠? 성신여대인가? 여성 교수님 그분이 얘기한 것도 똑같습니다. 추락 이야기는 빼고 딴 얘기 하잖아요. 추락 이야기 빼고 딴 얘기. 딴 얘기는 지금 일단은 두 번째 문제고요. 추락을 다뤄야 된다고요. 자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실험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다? 물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추락을 누가 했느냐, 추락을 한 증거가 한 30개 갖고 와가지고 추락에 대해서 추락이 있었느냐, 누가 밀었느냐, 개입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실험을 해놓고 맨 끝에 결론 어떻게 내린다? 거리가 있다. 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거리도 많지 않네요. 거리가 있다. 그 물에 빠지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이걸 보니까 또 제가 느낀 게 이 상황을 보니까 추락시킨 다음에 이 친구라든가 가족이 그냥 익사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추락했을 때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물이 여기 시작되죠.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댓글을 다 보는데 그냥 물 쭉 담가 놓으면 그게 바로 익사는 안 되더라도 또 아까는 살아있을 때 물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익사가 될 수 있다라는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떨어졌을 때 구르고 나서 이렇게 물에 가까워요. 네. 중요한 건 이 실험을 해놓고 밀었다 안 밀었다를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빼고 결론은 거리가 있으므로 이 거리가 이 거리예요 지금. 이 거리가 있으므로 물에 빠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 명제 자체가 지금 터무니없고 지금 코미디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님 새 소식 핵심을 전해드릴게요. 아버님께서 진짜 황당해하시고 분노를 찬 누군가 주셔서 동영상을 봤답니다. 이게 그 PD입니다. 그 PD. 5월 15일날 이런 말을 하셨대요. 실족사다. 타살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실족사다. 그래서 아버님이 열받으시는 게 뭐냐면 그 PD 만난 게 상중이었고 그 열흘 만에 이렇게 결론을 자기가 내린 거래요. 아버님 열받으신 거예요. 경찰도 이런 결론을 아직 안 내렸을 때인데 자신이 마음껏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도대체 2%가 뭔데 함부로 추정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열받으신 거죠. 실족사라고.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고 실족사? 실족사 추정했나? 그러니까 개념도 모르고 용어도 모르고 막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 피집사님 같이 그냥 자기가 말한 거를 또 번복하고 개념과 용어를 좀 명확히 해서 그 지식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으니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명확히 해야 되는데 용어를 막 바꾸세요. 초천재님, 피집사님 특징이 제가 다 본 적이 있거든요. 2시간짜리 막 보면 용어를 이 PD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실족사가 뭔데요? 그럼 정의를 내려야지. 내가 이런 의미로 쓰겠다. 전혀 그게 없었고 혼란만 줍니다. 혼란만. 그래서 아버님 열받으셨는데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이제 진짜 분노하신 건 나옵니다. 이래놓고 태어나게 그 뒤로도 계속 만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뷰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실족사입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협조를 안 했겠지만 몰랐으니까 믿은 거죠. 아버님이.
그래서 도원 결과도 유족한테만 주죠. 그 알은 이걸 구해서 합쳐서 아버님이 바로 이걸 또 그 알을 준 겁니다. 믿고서 도움이 될까 하고 부지런히 전달했다. 5월 17일 부검 결과서도 이렇게 주고 모든 그 사건 해결에 기대를 갖고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미 5월 15일부터 방향을 정해놨다 이거죠. 아버님이 극분노를 하시고 정말 용서를 못할 이 광고주들한테 하시는 광고 주지 마라. 이런 최악의 프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분노를 느끼시고 계십니다. 농락을 한 거죠. 농락을. 완전히 농락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특히 경찰이나 이런 방송사들이 정보를 없습니다. 정보. 부검 결과를 달라. 그 밖에 뭐 제보 온 것도 달라. 정보를 얻어놓고 공정하게 갈 것처럼 도와줄 것처럼 해놓고 완전 배신. 경찰도 네 알겠습니다. 다 얘기를 다 하게끔 합니다. 그래놓고 엉뚱하게 처분.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에 가서 경찰이 말하는 이야기, 질문,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가서. 경찰서 파출소에서 아니면 경찰차에서 뭐 사인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뭐든지 아무 질문에도 답하지 마십시오. 경찰한테 도움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싸우면 어떡하냐?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인을 할게요.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진술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찰, 공무원, 그리고 좌파된 아니면 이렇게 썩은 부패한 PD, 공중파 방송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술도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이용합니다. 모든 걸 도와줬는데, 그리고 선진국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권력과 싸웁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은 전부 썩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권력에 아부하는 조국, 이재명, 뭐 이런 분들, 좌파에서 아니고, 뭐 다른 정치적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이해해 주세요. 권력에 아부하는 거, 중국 공산당에 아부하는 거, 문재인, 청와대, 뭐 주사파 아니면 이재명, 추미애, 이 모든 분들이 다른 면에서가 아니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적으로 간다? 저는 그 부분을 잘못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인들은, 올바른 언론은 반드시 권력이랑 싸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권력이랑 간다?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분노하신 새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손해배상은 어느 법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갑니다. SBS 본사가 있는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정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언론 재판은. 간단히 말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특정 재판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협박하고 힘을 가하고 압력을 주고 설득하고 웃고 대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특정 재판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로펌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특정되면 안 됩니다. 권력은 오래되면 쌓이면 반드시 오염됩니다. 특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잘못된 거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검찰청 예전처럼. 그래서 모든 게 사회계약서처럼 모든 사람한테 천부 인권이 주어져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인권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권력을 감시해야 되고 특정되면 안 됩니다. 뭐 국유화, 공유화 이렇게 공산당 일당 독재 또 공산당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당이든 일당 독재 특정되고 독점되는 거 반드시 그 나라는 타락합니다. 모든 지식 어떠한 명문대 교수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다? 학설도 장악하고 있다? 다른 게 못 들어온다? 반드시 그 학계는 타락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법 분야에서. 그래서 그 유지태 교수님이 이걸 깨고서 이제 새롭게 들어가셔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펼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특정되고 고정되고 썩고 그 안에서 부패하는 것들 전부 정치든 지식이든 언론이든 모든 게 다 썩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라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든 뭘 만날 때든 오픈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면서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특정 재판부가 가면은 굉장히 타락한 경우가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거에 들어가기 전에 정정보도도 신청하실 것 같으니까 이걸 알고서
미리 주의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